예, 반갑습니다. 자,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뭐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2차 전지가 밀어주고 반도체가 또 올려주고 그동안 또 이제 계속 HBM 대장주였던 뭐 한미가 오늘 또 한미 반도체가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연휴 전에 상당히 좀 좋게 하면서 일단 마감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지난주 제가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일단 저 역시도 뭐 신의 한 수를 뒀는데 거기가 이제 맥점이었죠. 지난주가 저점 맥점 공포 구간이었다.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었고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 저점에 손절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3대가 후회하고 죽어서 천국 못 가신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가격 조정은 이렇게 되게 되면 1월 25일 날, 26일 날 종목별로 일단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전문가들도 일단 그 신의 한 수를 일단 뒀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 회사 특히 이제 주식 담당자분 그다음에 회사에서 아주 그 맥점에서 그 신의 한 수를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회사 주식 담당자 분께 우리 저 개인 투자원들을 대표해서 역시 그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차트도 보실 줄 아시는 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도 어제 이제 액면분할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작년 4월부터 계속 거래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 회사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지난주는 제가 약간 좀 험악하게 얘기했죠. 뭐 통곡한다, 후회한다, 3대가 뭐 죽어서 천당 못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손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액면 분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종목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땡땡땡땡에서 땡땡땡땡땡으로 돌변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땡땡땡땡이 뭐냐면 땡땡땡땡 에코프로 BM 살찐 돼지에서 굶주린 늑대로 돌변한다. 아시겠죠? 지금 주가 이제 조정 나오고 악재 나오고 실적 발표 끝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그동안 이제 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무겁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좀 근데 이제 굶주린 늑대로 돌변한다. 마른 오징어가 지금 됐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후에는 좀 움직일 소지가 높다. 이렇게 제가 전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동물적 감각도 좀 필요합니다. 시장을 쭉 읽으면서 차트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주식은 심리죠. 그다음에 대중의 심리를 먼저 읽고 시장 전체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어떤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여러분께서 읽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가 그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악재가 나오면 이제 뭐 장중에 조금 뭐 3, 4% 뭐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에 좀 밀었으니까 초반에 그때 조금 밀고 다시 또 올라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얘네들이 조금 이제 좀 바뀌었네. 호재 좀 좋은 얘기 나오면 팍 올라오고 악재는 좀 둔감해지네. 그러면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그 반증이죠.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추진을 하겠다. 아직 뭐 결정은 아닙니다만은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이 부분도 일단 컨콜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코프로 5대1 액면 분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LNF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이 2,20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제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4분기는 몰라도 연간으로 따지면 절대 적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LNF 같은 경우는 재고평가 손실이 한 1,600억 넘게 기록했죠. 근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재고평가 손실이 1,245억이죠. LNF보다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외형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LNF보다는
덜 낮게 기록.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1월달 아카데미에 설명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 역시 연간 실적은 일단은 뭐 작년 대비해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적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LNF도 지금 더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LNF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 국면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양극재 판매량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도 15%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또 그렇게 된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어제 그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물론 LNF도 한 18% 정도 증가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 작년 4분기, 3분기 뭐 리튬 가격 빠지고 원자재 빠지면서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성장률은 낮아요. 왜? 재작년 2022년도에는 워낙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재작년 대비에 늘어났습니다만은 증가율은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좀 감소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LG 에너지 솔루션, 콩코를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러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안 좋겠죠, 1분기까지는.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반도체하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왜? 같은 성장 섹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리튬 가격이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올해는 하반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리튬 가격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반도체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분기, 2월 달, 뭐 연휴 지나면 바로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월추 이제 3월 초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주가에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이제 이전하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액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그 회사에서 어제 그 맥점에서 딱 이런 재료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환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장은 항상 옳은 겁니다. 누구는 뭐 악재다, 누구는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주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주가, 시장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거죠. 저 역시도 일단, 호재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액분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액면 분할을 3번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2대1로 했었었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2014년도에는 7대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액분한 게 언제였냐면 2020년도 8월 달이죠. 8월 달. 그때는 이제 지금 액면 분할, 에코프로처럼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좀 아주 그 맥점에서 딱딱 액분을 하더군요. 보니까. 액분하고 나서 처음에 2013년도에는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났었고, 근데 2014년도에 7대1로 하고 나서는 좀 횡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8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묻지마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액분하고 나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액분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대 1로 했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 지금 뭐 7만 원, 8만 원입니다. 7만 원대에 있습니다만은 액분을 만약 50대 1로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뭐 400만 원이 넘죠. 근데 400만 원 넘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삼성전자, 저희 회원님한테도 삼성전자 좀 매수하시죠. 400만 원짜리인데요. 또 심리가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시가총액 규모를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주가가 좀 비싸다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심리적으로 좀 꺼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말로 그 금액이 이제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투자 금액이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지금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주만 사면 4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10주 사면은 전체 자금 대비 80% 이상 삼성전자 어찌 보면 몰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게 되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아 버리면. 예, 근데 가령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5대1로 이제 액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60만 원 좀 중반대인데 오늘 반등 나가지고
이 기업이 만약 현재 자리에서 다시 100% 올라간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그럼 주가 얼마 되겠습니까? 120만 원 됩니다. 그럼 또 그 당시 그때 가면 또 황제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언론에서 또 이제 브루스 난리 피웁니다. 그죠? 또 언론에서 막 그 어떤 회사의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언론에 많이 나오면 그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을 많이 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조금 더 올라갔다 다시 다 밀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만 원이다. 근데 5대 1로 예분해버리면 12만 원 되잖아요. 12만 원. 12만 원이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건드릴만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90%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뭐 지금 6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다시 넘어간다 그러면 좀 꺼리는 그런 그 감이 있는데 예분하게 되면 이제 뭐 일반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금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 좀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2천만 주도 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도 시총이 낮은 종목군들 회사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좋고 근데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어. 그런 종목군들은 기관들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살 때는 이제 막 올라가죠. 나중에 팔아먹을 때 팔 수가 없는 거야.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이저가 툭 던져버리면 그냥 뭐 하한가까지 가버리고 막. 우리 작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SD 사태 5월 달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산 가치주죠. 막말로 회사가 망해도 예, 청산하더라도 그 주가 당시 주가보다도 청산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들 종목군들만 골라가지고 그 주가 이제 그렇게 올린 거죠. 근데 그들 종목군들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작 해봐야 뭐 200만 주, 30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니까 SD 사태 그 당시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신용까지 쓰면서 계속 올려버린 거예요. 매수하면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하루에 거래량 뭐 2만 주, 3만 주 되는 거 자기네들이 받쳐놓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죠.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쏟아붓죠. 왜?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총 이 기업은 이제 크니까 그나마 덜한데 전체 이제 유통 물량이 한 2천만 주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요, 사실은. 변동성이. 예, 빠질 때가 막 크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시총 이익 기업이 막 어제 같은 경우 막 급등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변동성이 이제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서 좀 잦아들죠. 예,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로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예, 좀 안정되게 지금보다 훨씬 매매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또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봐서는 뭐 그 부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부정적인 게 뭐가 있다. 한번 뭐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배당금이 좀 분산되겠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배당 아직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400만 원, 50대 1 하기 전까지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을 못 하니까 보통 이제 금액 크신 분들 아니면 외국인들 개인들이 많이 기관들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네들이 이제 배당을 다 가져가는데 이걸 지금 7만 원 쪼개놔 버리면 전국에 여기저기 개인들이 다 이제 매수하니까 배당금이 좀 분산되는 게 효과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 에코프로가 오늘 또 이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액면 분할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3월달 주총에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좀 공매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 잔고도 이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900만 주, 뭐 1000만 주 넘게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액면 분할하기 기준일 전까지 어느 정도는 상환하는 게 좋죠. 그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액분을 해버리면 지금 60만 원짜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10만 원 된다. 액분 5대 1 해가지고. 그러면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쉽게 접근을 안 했던 개인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뭐 개인들도 뭉치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매도들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야, 그거.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쇼커버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구간에서 예, 그 주식 담당자분께서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차트를 잘 아시고 주식을 좀 하실 줄 아신 분이 아주 신의 한 수를 뒀다. 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추진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제가 그 지난달 1월달 그 12월 달에 그때 한번 이 얘기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면서 장장 뭐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2001년도 그 당시 웅진 코웨이 지금 코웨이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상장하면서 23년 4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가 쫙 뽑아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안 올라간 게 없다고 그랬어요. 특히 성장주 중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로 다 설명드렸죠. 어느 시점에서 코스닥이 있었다가 거래소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고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그중에 이제 안 움직였던 성장주 중에서 뭐 하나 딱 있었다 그랬죠, 제가. 바로 W 게임주라 하죠. W 게임주. 요즘에 잘 가죠. 예. 그러니까 이 액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래소 이전 상장하기 전에도 근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해야 그나마 주가가 안 빠지고 잘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액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좀 올라갈 때 했거든요. 높은 데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주가 올라갈 때. 그럼 액분하고는 탁 쭉 빠져버리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위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많이 처절하게 고점 최고점 대비 약간 60% 넘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요런 시기, 요런 구간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거래소로 이전하고 액분을 하더라도 예,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의 한 수를 둔 거다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만약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에코프로는 왜 에코프로가 어제 오늘 더 가볍게 움직이지? 사실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는 게 더 호재인데 분할보다도 M형 분할보다도.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가 더 가볍게 움직이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자,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 1위잖아요, 코스닥에.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한 6% 차지하거든요. 6% 좀 넘게 차지할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그죠? 얘가 1위고 한 6%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2위입니다. 예, 이 기업은 한 5% 좀 넘게 차지했죠, 시총. 근데 에코프로 BM이 완전 거래소로 가버리면 지금 시총이 26조니까, 지금 삼성 SDI 정도가 뭐 카카오 정도, 예, 24조, 25조, 6조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소로 가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총이 한 15위 정도 돼요. 15 정도. 15위 정도. 코스닥에서 1인데 거래소 가면 시총이 15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6%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거래소로 가게 되면 불과 1%밖에 안 돼요. 시총 규모가.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이전 상장했을 경우에는 이전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막 3방, 4방 가더라도 티도 안 납니다. 왜?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 완전 상한가 얘가 2방, 3방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시장이 나중에 뒤집어져 버리죠. 자금이 이리로 다 쏠려가지고 다른 종목 다 빠져버려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가령 어떤 그 연못에 물고기 있어요. 예, 이만한 연못에 물고기가 있어. 여기 물고기 2마리 큰 놈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2마리가. 그죠? 한 놈이 이제 에코프로 BM, 얘가 이제 에코프로. 그 나머지 송사리들이 이제 얘네들 움직일 땐 다 도망가는 거야, 그냥. 구석에 처박혀버려요. 얘네들이 조금 움직이면 연못에 물이 다 넘쳐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전체 코스피 시총 규모가 이제 2천조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작은 거야. LG에는 솔루션도 움직이고 뭐 삼성전자가 가고 하이닉스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연못에서 에코프로 BM을 빼가지고 탈출시켜서 강으로 보내는 강물. 얘는 강가에서 자라야 된다. 강에서. 코스피 강. 코스닥 연못. 그러면 아무래도 에코프로 이제 혼자하기 남잖아요. 그죠? 요놈이 빠져나가면 그래도 연못의 규모가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전체 연못은 그대로인데 자기가 움직이기 편해져.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원리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도.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현재 기준에서는 BM이 가버리면 강물로 가버리면
예, 에코프로가 왕자의 자리를 찾아야겠죠. 시청 1위가 되겠죠. 그죠? 시청 1위인데 지금 뭐 시청 시가총액이 뭐 20몇 주인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 정도면은 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게 수순이 이제 뭐 회사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을 먼저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액분하게 되면 요건 또 금상첨화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볍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아까 이제 그 기준일 전에 공매도 세력들도 일단 상한을 하는 게 그네들 입장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골치가 덜 아파요. 그래서 쇼커버 현상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었고 아무튼 일단 뭐 저점을 1차적으로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요거 그랬죠. 이태리 장인 패턴. 차트 잠깐 보시면 요건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태리 장인 패턴이 뭡니까? 맥점이죠. 지지 맥점. 장기. 요 트렌드거든요. 요 트렌드. 예. 여기서 저점 주. 요때 제가 이제 요때 손절하지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급등 나와서 한번 때리시라고 그랬고. 여기서 다림질 패턴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때리시라고 그랬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밀었는데 이 장기 추세 지지선 하단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난주에 저점 찍고 나서 조금 터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패턴이 또 나왔습니까? 양봉 하나, 음봉 3개. 또 양봉 하나, 음봉 3개 어제 급등이죠. 이게 전형적인 원펀치 3 강냉이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펀치 3 강냉이 패턴이 2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대충 이제 주가 윤곽이 나오는데 그 다음 패턴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 중간까지 보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어제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새벽에 또 이런 기사 나왔었죠. 이것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한테 그동안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어제 보니까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한 5% 급등 나왔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한 7% 급등 나왔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움직였고, 2차 전지가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움직였었고. 근데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하고 실적을 먼저 반영하고 나서 액분하고 거래소 이전 상장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종목만 원래는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에코프로 BM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가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움직였네?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였네? 포스코 홀딩스도 움직였네? 얘네들이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건가? 이게 아니죠. 어제 이 얘기도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에코프로 자체 호재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더 큰 호재였다는 얘기죠. 예? 예. 대통령 면책 특권 안 된다. 누구? 트럼프. 사실 2차 전지가 작년 하반기 가을부터 더 막 저점 깨고 굴을 파듯이 막 밀었던 이유가 트럼프가 그 엄포를 놨잖아요. 나 대통령 되면 바이든 행정부 IRA 폐지하겠다. 아니면 대폭 축소하겠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막 저점 깨고 막 밀었었거든요. 심리적으로. 야, 이거 트럼프 때문에 걱정인데 이거? 막 증권사 리포트도 막 그런 데가 나왔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아웃사이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옛날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런 경험도 해봤던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오바마 케어죠. 오바마 케어를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폐지 수준까지 그냥 거의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세계 제1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사망자가 무려 120만 명이 나온 거죠. 오바마 케어 폐지해버리니까 공공 의료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트럼프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딱 있는 거죠. 근데 어제 트럼프가, 미국 법원이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궁지에 몰렸다. 사법 리스크가 또 몇 개 있죠. 그 트럼프 그룹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고, 여기 있죠. 각종 뭐 사업에 대해서 이해 상충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어제는 이제 이 항소 법원이에요. 대법원이 아니고.
예, 그래서 1심 때도 기각했고, 어제는 이제 2심이었는데 2심 때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소를 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소. 예.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 대선 결과 그 전복 모의 혐의가 있잖아요. 예, 모의 혐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트럼프 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 작년 12월 1심에서도 아니야. 당신, 그건 아니야. 면책 특권이 없어. 그거 주장할 수 없어. 그래서 기각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항소 법원에서도 예, 면책 특권 적용 안 된다 하면서 또 기각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또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3월 5일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러죠. 예, 3월 5일이. 그때 이제 공화당 올해 그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거의 이제 확정됩니다. 후보자가.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는 7월 달, 공화당은 7월 달에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8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대선 후보가. 근데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겠죠. 3월 5일이 왜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러냐면 지난 1월 15일 날 뭐 미국의 아이오와하고 그다음에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가반 표결을 얻으면서 이번 달도 이제 24일 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이제 투표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 트럼프가 승리할 겁니다. 근데 이제 3월 5일이 이때 3월 5일은 16개 인구가 가장 많은 16개 주에서 경선하거든요. 공화당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승리한다 그러면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완전히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시장이 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트럼프가 또 IRA 지금 그 법안 이거 다 뒤집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폐기해버리고 아니면 대폭 축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계속 그런 그 불확실성이 지금 산재돼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새벽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이제 호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제는 이제 항소 법원에서 나온 것이고 2심까지 기각한 것이고 미국 같은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겠죠. 대법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뭐 연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월 5일이 그 경선이고요. 대법원 그 심리가 아마 3월 4일 날 그 전날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3월 4일 날 만약 여기서도 면책 특권이 주장이 안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시장이 또 2차 전지에 또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이때 이제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예정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막말로 심리적인 요인이지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은 또 11월이잖아요. 11월. 그죠? 올 11월 27일인가 24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말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미국도 우리처럼 뭐 대통령 거부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의 제정이라든지 이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통과했을 때는 대통령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신분하고 거의 동일하게끔 취급하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임의적으로 막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폐기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IRA 법안 같은 경우도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해서 통과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연말에 이제 공화당 그 사절단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갔거든요. 거기다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주권의 원리가 이제 공법상으로 확립된 그런 원칙이고 그리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 법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회가 곧 의회에서 결정한 뭐 제정 법안이든 개정 법안이든 이게 최고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법안을 대통령이 함부로 그냥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결론은 여기서 트럼프가 뭐
면책 특권 인정 안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에서 좀 탈락한다 그러면 땡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아니, 안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뭐 실적이 뭐고 뚜껑 다 열려가지고 악재 반영될 만큼 됐잖아요. 예. 그게 있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작년부터 이미 이제 결정이 났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가감하게 뭐 폐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또 그러냐면, 트럼프 지지가 가장 많은 그 각 주에 하필 또 IRA 관련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또 표를 받으려면 함부로 또 IRA 법안을 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좀 나중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거래소의 대표 종목군들도 움직였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호재에는 좀 민감하고 이제 악재에 둔감하다. 2차전지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그저께도 주 초반이었나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주 초반에는 머스크가 또 마약 파티했다고 이 얘기까지 나왔어. 오너 리스크까지. 징그리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 마약 파티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그때 주가 장중에 한 7% 뺐다가 종가에 아래로 주고 엊그저께 또 양모로도 올렸잖아요. 예. 이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좀 반영이 됐고 특히 이제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는 1월 29일부터 언제까지요? 예. 2월 11일까지 폐쇄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다시 또 가동을 합니다.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신형 모델을 출시 안 해요. 작년에 사이버 트럭 출시하고 나서 올해 이제 신형 모델 출시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멘텀이 약간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은 주가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제가 지난주, 전전주가 여기 지지 맥점인데 이번 주에 살짝 이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레인지 안으로 이게 살짝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제 아래꼴이 좋습니다. 지금 딱 맥점이라는 얘기죠, 맥점. 그러니까 아직 테슬라 주가도 이런 큰 악재가 계속 연달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다못해 머스크 마약 파티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지 맥점 이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 다음 주에 테슬라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주가 저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가 예, 이러한 그 분위기가 조금 이제 불과 한 2, 3주, 한 2주 만에 예, 좀 바뀌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제가 작년 7월 27일 날 제가 목요일 날 여기서 방송했었거든요. 2차 전지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7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죠, 작년에. 여기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많이 물리셨죠. 제가 7월 27일 날 목요일 날 방송하면서 2차 전지 고점입니다라고 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1년 전 데이터에 이게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비교해 드리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언제 고점입니까? 2021년도 1월 11일이죠. 예, 이때 고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 거래대금 추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거기서 고점 나오고 나서 계속 밀다가 작년 4월달, 1월달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구간, 거기가 항상 보게 되는 고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락 없이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온 거죠. 이때 제가 2차전지 여러분들께서 예, 이제 파셔야 된다, 차익실현 하셔야 된다. 그런 말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2차전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2020년도 7월 달, 그 다음에 2020년도 연말 이 고점의 거래 대금을 돌파해버렸어요. 그죠? 예, 돌파. 여기 슈팅 났다니, 슈팅.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거래대금 고점 이 추세선 상단에서 정확하게 한 치 오차 없이 딱 찍고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와버린 거죠. 예. 1년 전에 제가 7월 달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근데 김봉만이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이렇게 사야 된대. 계속 이제 저점이래. 왜 그래요? 주식은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기준. 맞던 틀리던.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아니, 뭐 IMF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은행,
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매 분기별, 매월 경제 데이터 막 수정하잖아요. 매번 바뀝니다, 매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기준,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는 기준이 있다든지, 뭐 기술적으로 무슨 뭐 차트를 보는 기준이 있다든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이에요, 이제 이거는. 예. 자, 거래대금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거 한 가지 지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차트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딱 들어가서 아, 이 정도 지점이구나, 이 지점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찍은 거 아니에요? 작년 7월 26일 날. 여기서 삼성전자 고점 나왔던 자리고. 작년 최대 금액,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하고 서로 최대 금액.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상장한 이래 이 당일날 최대 금액, 손바뀜이 나가, 손바뀜, 서로가. 예. 쭉,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감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빠져버리는 거죠. 계속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거예요. 절비성의 패턴. 줄줄이 흘러내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작년 그러니까 연말부터 이제 저점이 나왔다니 11월부터 거래대금 오히려 사실 늘어나죠. 저점 만들면서. 그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도 소멸되면서 또 악재도 계속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 안 좋다고 그래. 트럼프 그냥 막 예? 자기 대통령 되면 IRA 법안 다 폐지한다고 그래.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합작 법인 만들었을 때 지분율이 50% 이상 돼버리면 보조금 지금 안 준다 그래. 테슬라 중고 자동차 가격이 테슬라는 왜 빠진지 아세요? 나중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고 자동차 가격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중고차 가격이. 네, 그래서 빠지는 것도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슈팅 나오고 나서 작년 7월 27일 날 예, 거래대금이 급감해 오면서 2022년도 9월달, 10월달에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저점 나왔을 때 거기서 저점 나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9월달, 10월달 여기서 저점 나온 이유가 거래대금이 저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일단 실적도 이제 우상향 기조 유지할 것이고 1분기에 다 반영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는 막말로 못 먹어도 물리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물리면 주식은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2차 전지를 매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손절 타임이 늦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된다.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구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그 1월 25일 날 아카데미 제가 하면서 예. 1월 25일 날 했으니까 24, 25일 아카데미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공개방송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작년에 제약업종도 그랬었고 어차피 주가가 찌글찌글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어차피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싸리 그냥 깔끔하게 이 저점을 깨버리고 저점 깨버리면 왜? 여기 손절 물량 나오니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로스컷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하고 마찬가지. 책에서 공부해, 주식 서적 딱 보면 공부하니까 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이야.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점 깨니까 손절 나와버리죠. 거래 터지면서 손절 나와버립니다. 네, 겁나죠. 저점 깨면. 일부러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김봉만이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괜찮아야 돼. 저점 깰 때 항상 매수 기회다. 우리 카카오도 그랬었고 작년에 제약바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에서. 이왕 조정을 줄 것 같으면 아싸하게 저점을 깨버리고 손절 물량 다 소화하고 악성 매물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리는 것이 차라리 조정이 빨리 끝난다. 머리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하루 그냥 V자로 원위치 해버리죠. 예.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깼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포스코, 요번에 2차 전지 대표 증권 중에서 작년 11월 저점 안 깬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BM하고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작년 그 7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고점 나왔을 때, 이번에 이제 반도체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2, 3주 전부터 반도체 이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이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예.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검은색이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이게 이제 2차 전지죠. 그죠? 코스닥은, 물론 이제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전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작으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찌글찌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찌글찌글하든지 2차 전지 찌글찌글.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적정 시총, 전체 시총.
우리나라 명목 GDP가 2,000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이상을 벗어나냐고. 그렇잖아요. 예. 삼성전자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내일 그냥 따상이죠, 따상. 바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푸대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 여기가 이제 2021년도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디, 제약바이오 고점까지 올라오니까 여기 고점 나와버리죠. 자, 2차 전지 제가 7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고점, 반도체 고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꺾입니다. 그냥 꺾여버리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얘기예요? 제가 반도체도 이제 1월 2주 전부터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반도체 이제 지금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2차 전지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냥 밀어버리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어정쩡하다, 이게. 제약바이오는 지금 중립적 입장이에요. 제약바이오 이번에 눌림 주게 된다. 그러면 또 매수입니다, 이거.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어때요? 다시 제약바이오 반도체 저점까지 다시 이번에 밀어버린 거예요. 1월 초, 1월 25일 날. 매수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그 저점 깰 때 뭐 LG화학이 됐던 SDI가 됐던 에코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손절하시면 3대가 후회하고 예, 죽어서 천국에 못 가신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차트는 맨 나중에 하는 거라니까, 차트는. 차트 저 기가 막히게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이제 방송에서는 정혜원님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요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 1월 25일 날 그때 저점 깼을 때요. LG화학이고 뭐 얘네들이 33%까지 밀었다. 예? 9월 6일 대비해서.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 제가 데이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매도하지 마시라고. 그죠? 코스닥이 뭐 제약 업종이 몇 프로까지 빠지고 반등 주고, 무슨 업종이 몇 프로까지 반등 주고. 근데 오늘은 지금 거래소 대비해서 비교해드리는. 여러분들, 예,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정도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화학 업종이에요. 화학 업종도 많이 뺐죠. 2021년도 5월 달에 시총이 260조였어요. 여기서 쭉 빼가지고 화학 업종이 언제 저점 나왔습니까? 징글이 뺐습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가지고 이번 달 1월 22일 날 지난달에 저점 나왔네. 화학 업종이. 그럼 시가총액이 122조 원이 감소해버렸어요. 요건 이제 LG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도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 47% 뺐어요. 47%.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많이 뺐죠. 요즘에도 뭐 PF 막 문제 생기고 뭐 합니다만은. 근데 건설주 좀 잘 가죠. 2021년도 7월 26일 날 건설업종 전체 시가총액이 28조인데 딱 반토막 나버렸어요. 언제? 작년 10월 31일 날 50% 업종 지수가 빠지면서 14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쌍바닥 나왔죠. 건설업종이.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뺀 게 제약업종 볼까요? 거래소에. 제가 지난주에는 코스닥 제약업종 말씀드렸었고,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은 거의 하락률이 비슷한데, 거래소가 조금 더 많이 뺐습니다. 고점이 코로나 때 얘네들 대장이었잖아요. 12월 27일 날 전체 코스피 제약업종이 161조 원이에요, 시총이. 계속 징그리하게 뺐습니다. 예? 작년 10월 23일 날 저점이 나왔는데, 138조까지 줄었습니다. 62조 원이 증발해버렸죠. 프로테인 따지면 거의 40%, 39%.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약업종도 성장업종인데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30% 넘게 빼버리면 어지간하면 이제 그 바닥이다. 그리고 전체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10% 미만이다 그러면 그때는 성장업종 같은 경우는 저점이다. 지난 시간에 반도체하고 제약업종 그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정밀이 가장 많이 뺐어요. 의료정밀 같은 경우는 얘네도 그때 대장이었죠. 시총이 10조 원이었는데 4조 원, 6조 원이 감소하면 60% 빼버렸어요. 얘는 이제 SD 바이오센스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그 진단키트 관련 기업. 네, 그 기업 때문에 60% 뺐어요. 여기서 또 이제 투자의 팁이 나오죠. 의료 정밀업종 60%를 뺐어?
이 업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더 뺄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는 이쪽 관련 기업도 한번 볼까? 대표 기업? 그죠?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50%나 뺐었어. 그죠? 네.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40% 뺐는데 잠깐 연초까지 반등 주고 다시 대밀이지 않습니까? 얘도 많이 뺐네.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SK 바이오팜부터 해가지고 제약업종도 요거 시간 지나가나 올 하반기에 또 난리 나겠네 또 이거. 이렇게 뺐을 때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 그렇게 안 봅니다. 요게 또 이제 투자의 팁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운수 장비. 증권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자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증권사 돈 많이 벌었잖아요. 신규 계좌가 엄청 많이 증가해가지고 거의 40% 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운수 창고 같은 경우도 거의 43% 빼고 이렇게 지금 반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어떨까? 2차 전지. 제가 지난 2차 전지를 보시면 요거는 2차 전지는 2차 전지 업종이 없잖아요.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금융업종에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 있고 KRX 10, 탑10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참고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9월 6일, 여기가 9월 6일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점 깼을 때 그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였죠. 9월 6일 날 2차 전지 지수가 탑10 지수가 6,500인데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지난주 1월 25일, 지난달 1월 25일 날 지수가 2,300까지 뺐으니까 35% 뺐어요.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최고점에서 작년 7월 25일이 최고점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엔 제가 이제 9월 기준 한 거고 최고점에서 이제 오른쪽 이거는 최고점에서 7월 25일 날 26일에 최고점이었으니까 그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가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최고점에서 10월 25일 날 저점까지 해보니까 무려 51%가 빠졌습니다. 51%. 뭐야 이거? 응?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무슨 뭐 마른 오징어 생산하는 기업입니까? 번개탄 만드는 기업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성장주라면 고점에서 그냥 50%를 빼버려. 아무리 여기서 이제 포모 자금이 들어오고 묻지마 자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코로나 때 그런 자금이 안 들어왔었나요? 하다못해 그렇게 안 좋다는 건설 업종도 지금 50% 빼고 지금 반등 나오려고 그러고. 그죠? 코로나 때 여기서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포모 자금, 묻지마 매수 자금 안 들어왔었나요? 그래서 고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40% 빠지고 지금 반등 나왔는데 급반등이. 근데 뭐 2차 전지 뭐 이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계속 막 판매량 늘어날 것이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늘어나고 투자 이제 2차 전지는 가야 되는 산업이 아니고 가야 되는 산업이 아니에요. 가야만 되는 산업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뭔 50%를 빼버려. 그러니까 여기 딱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거죠. 의료용밀이 60% 뺐고 증권도 안 좋았는데 운수 창고 43%. 건설도 그렇게 안 좋은데 50%. 화학도 그렇게 뺐는데 47%. 2차 전지는 51%를 빼고 KRX.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홀딩 하시고 혼자 물리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차트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홀딩 하세요.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자, 2차 전지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구간. 독종이 되죠. 독종이 되셔야 됩니다. 호재가 호재에 물리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추가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게 밀었을 때. 대표 종목별 연중 저점구가 통과 중이다. 언제 이제 확정이 된다? 3월 달에. 강력 홀딩 및 조정 시마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근데 투트랙 전략.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아직까지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니까 한 종목 좀 홀고 가시면서 한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한번 때렸다 다시 보시고 우선은 이렇게 센스 있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시장 정리해보면 작년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1월 달이에요, 1월 달. 1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저는 이제 글로벌 호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코스닥하고 가장 많이 뺐어요. 근데 1월 달 되니까 코스피가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4.5% 가장 많이 또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59%인데 그럼 결국 이제 코스닥도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연휴 지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국 제가 ELS, DLS 때문에 중국이 지금 1월 달까지 밀었는데 2월 중순부터 중국이 반등 나온다고 제가 연말부터 막 그랬잖아요. 요즘 중국 막 급반등 나오죠.
지난달에 2월 1일하고 2월 2일 날 중국의 그 ELS 펀드가 있어요. 스노우볼 펀드라고 있는데 그 펀드가 낙인 구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2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펀드 규모의 한 80%가 청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산. 그 청산 되고 나니까 중국, 홍콩이 급반등 나오죠. 그래서 제가 ELS, DLS 물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월 중순부터 이제 반등 나올 것이다. 예, 우리 시장 뭐 나쁜 건 없습니다. 자, 미국도 일단 지금 우상향 기조 유지한 가운데서 중국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와 주니까 우리 시장도 괜찮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번에 좀 조정 나올 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용도 많이 안 늘었어요. 작년 9월달, 10월달에 여기서 신용이 4조 원, 그다음에 주식 담보융자가 4조 원 감소하면서 8조 원 악성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짝 늘었었는데 다시 신용이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살짝 줄었죠. 이번 조정 구간에서. 코스닥. 더 줄 것도 없습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또 주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더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수급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측에 보면 고객의 타가 어떻습니까? 예, 급하게 증가는 안 해도 서서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긍정적이죠. 신용은 줄고 예탁금 늘어나네? 분위기 괜찮은데? 덤벼봐. 2차전지 많이 밀었는데?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가치 주소 성장주도 같이 움직이죠. 치고받고. 예, 순환매 상승인데,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치주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또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이 쏠림 심화 현상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투트랙 전략. 우리 개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금의 한계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로 가져가 안 된다니. 한번 올라오면 때렸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센스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코스닥 ADR 기준에서 감매도 구간입니다. 감매도 구간. 그래서 종목별, 지수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연휴 끝나고 나면. 그래서 혹시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및 반도체, 낙폭 가대 종목분들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고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구정 전에 공개 방송 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연휴 지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